10년 전만 해도 모든 업무를 사람이 가서 했습니다. 송금을 해도 가서 하고 돈을 찾으려도 은행에 가서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일의 90%를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이익과 업무는 엄청 늘어나는데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국민 경제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보면 1990년대까지는 대체로 좁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점점 악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2000년대 와서 IMF 외환위기로 매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산격차입니다. 빈부격차는 소득격차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산격차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0년 재작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상위 10%가 47%를 차지합니다. 재산 많은 사람 10사람이, 그러니까 1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47%,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이 없는 밑에 50%, 그냥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전체 자산의 9%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더 소득 격차보다도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이라면 전체 국민 소득을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를 자른 소득을 말합니다. 가운데 소득, 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 중위소득에서 요 가운데 토막을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중이 2003년에는, 지금부터 약 7년 전에는 60%였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는 50%로 이게 중산층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빈민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3년에 18%에서 2010년에는 23%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쪼그라들고 이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민이 점점 계층적으로 빈곤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이걸로 인한 빈곤화 성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견딜만 한데 한국의 이 빈곤화 현상은 대단히 심각하냐? 여기에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대기업의 역할이 한국처럼 큰 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역할이 한국처럼 큰 나라, 수출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이 한국처럼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대기업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 발전 과정, 소위 산업화 과정이라는 것은 의자의존적, 외국 자본 갖다가 정부가 누구한테 준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대기업에 준 거죠. 그 특혜인데. 수출 의존적, 수출을 누가 했습니까? 대기업이 했죠. 수출에 온갖 특혜가 간 거 아닙니까? 이자도 깎아주고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정부 주도적, 한국처럼 정부 주도적으로 한 나라가 없어요. 따라서 정부가 마음에 맞는 대기업에게 온갖 지원을 해주고 모두 그랬던 겁니다. 다음에 농업 소외적,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만큼 농업의 역할이 없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농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화 과정도 그렇고 영국은 더욱 그렇고 일본도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도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 발전을 하고 그 힘으로 공업 발전을 했네요. 한국은 농업은 제쳐놓고 농업이 해야 할 원료를 공급하고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